저는 꿈이 있어요. 좋은 세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좋은 세상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살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고 살잖아요. 그게 또 당당한 거고. 그러면은 일을 하는 사람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면 되겠구나.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저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권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권력의 선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힘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국회에 들어가서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힘을 보태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부잣집 첫째 딸로 태어났어요. 완전 모범생이었는데 대학을 가면서 학생운동을 하면서부터는 완전히 부모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운동에 이제 투신을 했어요. 핸드폰 껍데기 만드는 생산직에 들어갔는데 근로조건이 너무 어려웠어요. 힘들어서 동료들과 같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그러면은 우리 근로환경도 개선할 수 있고 임금도 올릴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만들었는데 사장님이 노조 파괴 공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들은 정직에 해고에 17년 전에 손배가압류를 2억 5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월급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도저히 노동조합을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노동조합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울면서 그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학교에서는 노동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있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 법이 실제로는 우리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 오히려 이 법은 돈이 있는 사람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냥 쓰여지는구나를 피부로 제가 깨닫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운동을 했었다면 노동운동 이후부터는 정말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 그때부터는 정말 제 삶을 다 던져서 사회운동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또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으로서 폭력이 없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성들과 함께 세상을 바꿔야지. 그러면서 이제 여성운동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면서부터는 보다 좋은 세상을 위해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또 골목골목 다니면서 서명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2010년도에는 지방선거에서 이제 선거연대를 해서 그때 지자체, 지방 권력을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만들고 급식센터를 만들고 이랬던 과정이었었던 것이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노동운동, 또 학생운동, 여성운동을 하면서 제 삶의 불편한 것들을 계속 바꿔나갔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운동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사회운동의 마지막은 꼭 정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우리 이걸 좀 바꿔봅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바꾸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결국엔 이 모든 정 과정이 정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나 때문에라도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정치가 저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었죠. 저는 정치는 변화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해. 어떤 부분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는 나 혼자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동의해야 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또 국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방안을 찾아내고 실제로 법을 바꾸는 이 모든 과정이 저는 다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막연한 거지만 이것이 외화되면서 정말로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되게 유용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돈 없고 권력 없고 학맥 없는 사람들한테는 정치는 정말 좋은 도구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가 좋아요. 그런데 세상이 안 변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지금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분들, 돈이 그냥 저절로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세상의 변화를 바라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정치와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더러운 거야. 정치는 지저분한 거야. 정치는 소수 엘리트, 소수 부자, 소수 선택된 자들만이 하는 거야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저희한테 끊임없이 주입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의 직업군을 보면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수십억, 수백억 부자들이 국회의원을 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출마를 해서 인사를 하러 다니면 얘기를 해요. 신현자 후보님 부자예요? 저 부자 아니거든요. 네. 실제로 정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다면 나를 위한다면 우리 아이를 위한다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는 우리를 꿈꾸게 한다. 그리고 그 꿈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이 정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30%예요.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국민들은 기대가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촛불혁명을 거쳤죠. 그 다음에 정권까지 교체가 됐어요. 우리 국민들이 몇 달을 엄동설안에 촛불 광장을 지켜가면서 세상을 바꿨는데 그러면은 제도 정치권이 그것을 받아서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실제로 법안 처리율 30%라고 하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20대 국회의 성적은 낙제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 셀프 세비 인상하고 특활비 가져가고 이거는 어떤 국민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국회가 세 가지를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국회 특권을 없애야 돼요. 셀프 세비 인상이라든가 각종 특권을 없애야 된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양당 체제 극복인데요. 우리 국민들 너무나 지겹죠. 네, 국회에서 그 싸움질 하는 거 제발 좀 그만 싸우라고 하시는데 이 거대 양당 체제에서는 싸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책과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양당 체제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내에 다양한 정치 세력이 공존하면서 다양한 정치 세력의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거대 양당 체제가 극복이 되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때 정책과 토론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런 국회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정말로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거듭이 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의 직업뿐만 보더라도 법률가
중심이에요. 아니면은 일부 특정 지역에 집이나 땅을 둔 부자들만 편중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직업군이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성비로 그 국민들을 대표를 해서 국회의원으로 국회에서 일을 할 때 그럴 때 정말 이 국회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이번에 원내 교섭 단체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20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간에 정권 교체가 되면서 민주당 정권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졌는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폐 청산은 하는데 실제로 노동이 있는 개혁은 없었어요. 적폐 청산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차별과 배제,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미뤄졌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의 한계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사실 이제 국회에 대해 적폐 세력이 존재하잖아요. 사사건건 딴찍어는 제1야당의 발목 잡혀서 사실은 속도감 있는 개혁도 추진하지도 못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겨우겨우 작년에 이제 선거법이라든지 유치원 3법, 그다음에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건 역시 4+1 협의체로 패스트트랙 국면을 만들면서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이고 사실 민주당 단독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4+1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정의당이 만든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진보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저희 정의당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진보정당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의제를 계속 제시를 해왔어요. 경제 민주화라든지 무상의료라든지 무상교육이라든지. 저는 이제 촛불혁명에서 국민들은 노동과 관련된 의제를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차별과 배제 없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화두를 제시를 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제도권에서 실제로 정책으로 만들고 법안으로 만들고 하는 그럴 수 있는 세력 저는 그것이 정의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정의당이 원내 교섭 단체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1호 법안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어떤 가치를 담아내는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너무나 절실한 것을 해결하는 그런 법안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민생도 어려워 죽겠는데 뭔 차별금지법이냐 그게 밥 먹여주냐 저는 밥 먹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미래까지도 보장해 주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직업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저는 그것을 기본권이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트랜스젠더 여성이 군대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조차 못하는 저는 이것은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 광화문 촛불 광장에서 외쳤던 것은 남녀노소 그 다음에 성별 그
그다음에 직업과 상관없이 우린 평등한 시민이다라는 것을 서로 확인했던 과정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87년 6월 항쟁으로 정치적인 민주화를 획득을 했다면 이제는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문화적인 민주화로까지 전진해야 된다. 이것이 촛불 시대의 시대 정신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 효과가 뭐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갑질이고 괴롭힘입니다. 차별입니다. 폭력입니다를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법이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차별이라는 것은 되게 무의식 중에 나와요. 그 다음에 나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툭 던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툭 던지는 그 한 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일터를 잃고 어떤 사람은 내가 투명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정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어 있는 경우 저도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만을 위한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전진시키는 법안이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부천 요새 신종 코로나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참 지역 경제도 많이 어렵고 많이들 불안해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벽을 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함께 이 재난적인 상황을 헤쳐나가는 그런 마음들일 때 하루빨리 이 신종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이 재난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모든 힘을 다 보태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부천은 좁은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환경 문제라든지 주택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근데 이제 이런 환경, 주택, 교통 문제는 사실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적으로 본다면 대산동 같은 경우는 이제 송내동이랑 신곡본동인데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이주민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삶의 방식들이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서로 좀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마을 만들기가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뭐 주택 문제도 있고 교통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답을 또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신곡본동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제 경제자립형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 어린이와 노약자,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마을 공동체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소사 본동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 주택이 많고 그다음에 교통 문제가 심각해요. 전국 교통 정체율이 가장 높은 1위로 부천시 소사구가 꼽혔습니다. 그만큼 삶의 질이 낮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지방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앙 정부가 어떤 전환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노후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 단위 공공주택들이 있잖아요. 낡고 오래된 이런 주택들을 수리하는 것과 관련된 거라든가, 또 특히나 부천 같은 경우는 월세 비율이 높아요.
그 얘기는 청년이나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택 비용이 되게 높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삶이 좀 어렵다는 얘기겠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맞춤형 지원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청년 가구주, 여성 가구주, 노인 가구주 여기에 맞는 적절한 주택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더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옥길 범박 같은 경우는 신도시다 보니까 도시 기반 시설이 많이 취약합니다. 도시는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이주를 했는데 교육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고 또 출퇴근 문제가 또 심각해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특히 이제 교육 문제 같은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든가 또 학교 증설 같은 문제는 교육청이나 지방정부랑 중앙정부가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 관련해서 또 국회의원이 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또 보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 같은 문제도 그것도 이제 답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부천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조금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참 문제들이 많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모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교통 문제나 환경 문제나 주택 문제 같은 경우에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정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부천에서 어떤 사례를 만들고 이게 또 전국화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또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시민 여러분, 부천 소사 유권자 여러분, 정의당 신현자입니다. 저희 정의당 그리고 신현자 준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신현자 당선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우리 부천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서슬 펄었던 군부 독재 시절에 우리 부천 시민은 언제나 늘 야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 촛불 이후 첫 번째 총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국회에 권력을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촛불 혁명을 완수할 새로운 정치 세력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민생을 살리는 개혁, 그리고 노동이 있는 개혁, 그리고 소수자와 약자를 보듬는 그런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그리고 저 신현자 그것을 위해서 이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소사 유권자 여러분, 4년 전에는 정의당을 지지하고 싶어도 걱정돼서 못 찍으셨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걱정 없이 신현자 찍으셔도 됩니다. 저희 많이 준비했고요. 그렇습니다. 내 손으로 국회 교체할 수 있습니다. 평등에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차별철폐, 지금 당장 노동이 있는 개혁. 저 신현자와 함께 우리 부천 소사 유권자 함께 우리 한국 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